그리고 이번 국감은 또 한편으로 플랫폼 국감이 네네네.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의원님이 국회 가방위 간사로서 맹활약을 하셨는데요. 플랫폼 기업들, 뭐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와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까? 뭐 제가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해서 네.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님, 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 네. 예, 이 노도로 네. 그까지 이제를 했고요. 물론 뭐 김범수 의장은 딴 데도 나갔습니다만 이혜진 의장은 처음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쿠팡의 박대진 대표라든지 쿠팡의 그 오나는 외국에 나와서 한 달 동안 그 미국에 등록된 미국 나스닥에 등록된 업체니까요. 뭐 한두 달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어떤 야놀자라든지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든지 이런 다 불렀습니다. 그 좀 큰 회사.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은 제가 이제 관점을 둔 것은 세 회사였습니다. 네. 네이버, 네. 카카오, 쿠팡.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생각하잖아요. 플랫폼 회사니까. 그런데 네이버가 시총이 60조가 넘는 우리나라 3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네이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쿠팡 뭐 조그마한 배달만 하는 무슨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쿠팡이 57조 해가지고 5위입니다. 5위. 세계. 우리나라 전체 세율에. 그 다음에 카카오가 6위, 7위쯤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몇 위쯤 되지 혹시 아십니까? 현대자동차 그 많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9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고용 인원이 한 7만 5천 정도 됩니다. 이 세 회사 해봐야 한 6만도 안 됩니다. 다 합해봤죠. 예, 앞에 두 회사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 4천 명 이하고요. 쿠팡이 나르는 배달은 사람들 전부 직고용 해가지고 그게 한 6만 가까이 되죠. 실제 앞에는 뭐 몇 명 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우선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용이 적다. 네. 너무 적다. 현대자동차 구인데도 7만, 8만 명을 고용하는데 이거는 고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또 그것도 낮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큰 회사인데 아직도 중소기업형 영업을 한다. 수수료를요, 이 회사들이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인앱 결제할 때 30% 하니까 막 죽는다고 난리 쳤어요. 구글이 30% 인앱 결제한다고. 근데 이분들은 더 해요. 뭐 적은 거는 10%에서 많은 거는 40%, 45%까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새로 영업력을 창출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꽃가게 전부 연락해가지고 자기 플랫폼에 올려놓고 처음에는 공짜로 하다가 떠더더더 올려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기 손익분기점이 되었으면 수수료 내려야 되는데 수수료 그대로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고스톱을 치다 보면 고스톱판에 한 5%씩 돈 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만 돈 쌓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다 떼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상생이 된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상생이 돼야 되는데 상생을 못하는. 첫째 고용을 못하는. 두 번째는 이런 중소기업하고 이제는 이 애들이 돈을 벌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럼 대기업에 걸맞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 기업들하고 상생을 못하고 아직도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다. 그리고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돈을 벌었으면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사회적 봉사의 어떤 것도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도 기업의 철학 모토를 달리해라. 이런 관점에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해가지고 온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온화가 안 오니까 지난 2년, 3년 동안 해봤는데 사장 와서는
여기 와서는 뭐 노력하겠다 하지만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걸로 사실 영업이익은 뭐 네이버는 많이 납니다만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장시켜가지고 주식에서 상장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에서 주식이 원화가 수백만 주 가지고 있다면 사장 이하는 천주만주입니다.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불러야 돼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그 영업 형태를 바꿔라. 지금 소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이과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찾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의 영업망을 플랫폼을 올려서 하는 경우는 그 수수료를 최대한 낮춰라. 분기점이 되면. 그러니까 수수료를 낮춰라.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 창출하는 게 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우리 손정희 씨라든지 뭐 저쪽에 미국에 뭐 이런 기업들은요. 처음에는 이런 쪽으로 약간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중소기업, 소중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들만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 지금 이게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거는 우리 내부를 갉아먹는 것이다. 미래 먹거리 많습니다. 로봇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뭐 아마 좀 하늘로 뭐 로켓도 쌓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수료를 대폭 한 거는 낮춰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 왜? 그래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상당히 큰 플랫폼 회사가 제대로 받쳐주는 나라가 미국의 그걸 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FAANG 이게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거든요. 그 중국은 바이두, 그 다음에 A가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BAT, 중국은 BAT가 그이거든요. 세계가 이 두 회사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국은 미국 회사가 못 들어오게만 국내에서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국내가 13억의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13억이 없어도 동남아시아 미국의 황색 인종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황인류. 그것들을 해가지고 15억이라 생각하니까 그것만 해도 그게 되잖아요.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유럽도 미국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 미국이 있고 3세계는 없어요. 유럽도 다 미국이 다 먹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만은 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간다. 진짜 우리도 보호한다. 미국 거에 대처해서 같이 대처한다. 그래서 이번에 인앱결제도 우리가 같이 대처하고 한기거든요. 대처한다. 그러나 3세계를 뚫어라.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나 뚫을 여지가 있거든요. 아직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을 마련하려고 직접 원화를 불러서 플랫폼 기업한테 임무를 주고 철학을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하고 그러니까 그 의장들도 나중 갈 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국감장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이렇게 의념 이런 제안이랄까요?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날에 그 수수료 인하 관계는 특히 카카오 김범수 그 의장 같은 경우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다. 자기도 어느 수준이 도달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도달했을 경우는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해진 의장도 해외 진출하고 새로운 먹거리 이런 관련해서 자기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노는 대로 바로 공개하겠다. 우리한테 보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이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쿠팡 대표한테는 당신도 저 원한테 전해라.
쿠팡도 지금 주말 정산, 월말 정산이 있어요. 정산을 늦게 해줘요,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들 큰 회사다. 물론 지금 너희들 매출이라든지 이익은 크지 않다.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미국에서 크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만큼 그걸 했으면 얼마든지 돈을 땡길 수도 있는데 달리 해라 하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신 새로운 먹거리, 예. 해외 진출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강조한 게 이 사람들이 이 언론도 아닌 사람들이 언론의 생태계를 맨 꼭대기에서 그러니까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여론을 보도하고 공론을 보도하기 때문에 이 정당별 어떤 이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편향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보도, 자기 수익을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을 때, 언론에서 이 포탈은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입장만 대줘야지, 자기들이 이게 개입하는 거는, 그래서 언론을 해라 그러면은, 또 그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이제 주장해 왔고. 그러니까, 네, 하셨잖아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한 60% 포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그게 한 85%에서 쭉쭉 내려왔죠. 네. 한 4, 5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합세됐으니까 지금 한 3% 뚝 떨어져버렸고요. 구글이 한 35%로 막 10배 올랐습니다. 3%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이 포탈은 지금은 인링크 가두리 양식장에 다 언론을 다 가다 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웃링크로 바뀌어야 된다. 아웃링크. 미국의 구글도 아웃링크 아닙니까?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웃링크, 인링크를 우리나라는 그 네이버에 들어와서 기사를 치면 네이버에 걸린 기사를 보고 전부 그걸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많이 들어오면 그게 광고가 붙고 이래서 광고료까지 네이버가 다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바이두 같이 미국의 구글 같이 이런 포털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사를 치면 그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면 조선일보로 바로 폴리뉴스 기사면 폴리뉴스로 바로 가게 됩니다. 폴리뉴스로 가서 거기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폴리뉴스 검색이 많이 되니까 광고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링크는 네이버라든지 우리나라는 인링크 자기의 바운더리를 가두리 양시장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많은 것이 광고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 자기 돈 벌고 나머지 조금 나눠주는 이런 형태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데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회사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비판도 많고 말이 많죠. 저도 우리도 아웃링크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20대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 그래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검색 저널리즘으로 돼가지고 표피적이고 이게 그 어느 입장을 가지면 그걸 갖다가 더 확대 생산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서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지금 꼴찌라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OECD 꼴찌. 저 인링크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이버의 검색 순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도 모든 언론을 지금 우리나라 신문이 인터넷 신문과 그 오프라인 신문 전부 합쳐서 정기 간행물까지 방송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신문 방송 뭐 정기 간행물 하죠 12,000개나 됩니다. 그 중에 네이버의 핵심 안에 그 들어올 수 있는 게 한 50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본 화면 네이버의 본 화면에 뜨려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본 화면에 먼저 상단에 올리려면 소위 낚시 제목이라 그러죠. 좀 선정적이고 또 좀 가감하고 이런 제목을 달아야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 검색도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달고 그게 공감도
많이 달고 이러다 보면 거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형태로 지금 되는 구조가 돼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등이 이 전달 자기 플랫폼 기능만 하지 뉴스 편집에서는 하면 안 되죠. 손을 떼야 되는. 예, 그대로 그 신문 방송에서 한 거 그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잖아요 지금. 암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서 육성한다 해야 된다 치지만 자기들이 영역이 아닌 부분은 가감하게 이제 손을 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법에 보면 저기 이제 신문 방송, 신문법 방송법에 의해서 신문이냐 방송은 아니니까 신문법에 의해서 신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차원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몰자 했는데. 자, 지금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아니고 또 기관통신사업자도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이 정확히 규제를 받는 KT나 SK나 LG U+나 이런 통신사업자도 아니고 부가통신사업자다 보니까 조금 빠져나가서 부가통신사업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형태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번 정도 손을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고 있는 게 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언론중재법 때문에 지금 미디어 특위가 만들어졌습니까? 미디어 특위가 저쪽 여당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미디어 특위는 원래 함께 지금 이제 언론 특위입니까? 언론 특위가 12월 말까지 네네네. 네 가지 하기로 했는데 일단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시작은 안 한 거예요. 예, 아직은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한테도 연락이 올 텐데 아직 연락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중에서 하나가 아마 이 포탈 개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포탈 개혁은 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에 언론 중에 이름이 알려진 이런 기업은, 이런 언론사라든지 이런 언론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나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50위권 이하 언론들 그분들은 오히려 더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입장이 아까 말씀 12,000개라 중에서 500개를 했죠. 그 중에서 50개 정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오히려 손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팔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까다롭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언론이.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